저희만 뭐 그 뉴스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조민 입학 취소를 고대에서 안 하겠다. 판결이 나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저희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고대생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아직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어제 TV조선에서도 이걸 다룬 것 같은데 고파스 고대생들의 그 커뮤니티 같아요. 근데 고파스에서 조민 입학 시 취소 시 없을까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네, 고대 발전기금 납부 거부 운동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조민 안 내쫓나요? 뭐 전체적으로 치욕스럽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회학과 13학번이니까 이제 졸업했는데도 취업하느라고 끙끙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대 학우들을 기만하고 있는 고대를 규탄한다. 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싶다. 이건 지금 사실 총장이 그런 학생을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입학 취소를 시켜야 될 사안이죠. 고등학생 시절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다. 고대에 들어오기 위해 3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던 고등학생 시절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다. 네. 고대 측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고대는 학생들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고대생들도 다 아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지, 총장 개인을 위한 건지, 학교를 위한 건지, 배부른 돼지가 되었나 본가. 입장도 3번이나 바뀌고 하는 걸 보니까 제정신 아닌 듯. 부끄럽다. 진짜 위조 판결이 나도 취소 않겠다. 입시문서 위조 업체나 차려야 되겠다. 네. 미니고대, 위조고대. 네. 육봉달 나가라. 네. 왜 이분인데 정진택 교수죠. 정진택 교수. 정진택 총장인데 미네소타. 네. 미네소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공대 중에서 27위. 네. 미국 공대는 MIT, 스탠퍼드, 버클리입니다. 그리고 뭐 캘텍 뭐 이런 수준인데 미네소타. 네. 미네소타 공대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 총장 중에서 처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의 부족한 학력을 정치력으로 때웠는지,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정치력 이상하다 그랬는데 교수들 투표에서는 5위였습니다. 7명 후보 중에서 5위. 그래서 컷오프 2사람 빼고 5위로 겨우 올라왔는데 총추위라는 데서 3위, 그러니까 공동 2위가 됐습니다. 공동 2위가 되고 3명까지, 거기서 5명 중에서 2명을 잘랐는데 3명까지 뽑았는데 거기서 공동 2위로 올라왔고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그러니까 5위, 사실은 공동 2위니까 3위나 마찬가지인데 3위 꼴등 후보를 이사회에서 뽑았다는 거는 이 사람은 뭐냐, 인기는 없지만 그 어떤 윗사람 뭐 이사진 뭐 이런데 정치력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대에서는 육봉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제 그 뭐 댓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아주 대학원생들 많이 부려먹고 실력은 부족한데 정치력은 뛰어난 걸로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고대를 이렇게 엉망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진택 총장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이 정진택 총장이 왜 조민을 이렇게 싸고 도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선거, 그러니까 이게 선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제도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찔리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이 대학교 총장을 선거로 뽑은 이유는, 그렇게 선거로 뽑혔으니까 총장을 하는 동안에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학교를 이끌어라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뽑히고 나니까 이 정권의 후광을 입고 있는 조민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어떻게 입학 취소를 시키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칼텍 잘 압니다. 칼텍 잘 아는데 그 지금 그런 뭐 옛날의 명성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미국은 그 대학 순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순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칼텍은 지금 대학 순위로 한 6위 정도예요. 공대에서 5위, 6위.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칼텍이 그렇게 떨어지는 데는 위치도 한몫해요. 패사디나에 있는데 패사디나가 굉장히 좀 약간 캘리포니아에서도 약간 시골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캘텍이 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파인만이 교수할 때보다. 네. 켈리 장님 감사합니다. 요새는 오히려 조지아 텍을 더 쳐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이거 이러다 보니 이렇게 외부 눈치를 보다 보니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고대 노동대학원이라는 게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걸 만든 거죠. 노동대학원. 근데 노동대학원 최고 경영진 교수진이라고 하면서 명단이 나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제일 위에 박원순, 그 다음에 김영란 전 대법관. 박원순은 학력이 단대 사학과 졸이 끝입니다. 에? 학부 단대 사학과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고대 노동대학원에선 교수진으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뭐 김영란 대법관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자, 이 보시면 김대환, 장하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이렇게 써놨죠. 분명히 정세균 국회의장, 네, 은수미 국회의원. 이 은수미도 학력이 아마 서울대 사회학과인지 어딘지 그게 학부 학력이 조국. 네, 은수미, 조국, 홍석현, 문재인.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레주에이트 스쿨 오브 레이버 스타디스 여기 들어가셔서 교수진 해가지고 이 교수진 명단이라고 내려놓은 거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이게 최고 경영자 과정인 것 같아요. 고대 노동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이긴 한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는 저 페이지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습니다. 지금 고대가. 응? 아니 이 육봉달 씨 같은 분이 총장이 되다 보니까 예? 5위 후보가 총장이 되고 이러니까 학교가 아니 근데 사립대학교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죠? 아니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교수진을 저렇게 정권의 저 실세들로 쭉 교수진을 배치해 놓으면 저 사람들은 나중에 고대 교수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고대 국제대학원에서 2학기쯤 강의한 적이 있지만 전 그래도 그거 고대 외래교수 이런 타이틀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달죠. 특히 박원순 같은 사람은 저 학력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정말 가관이었죠. 뭐 런던 대학교 석사, 하버드 대학교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뭐 이렇게 써놨었으니까 그거 제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싹 다 없어지고 단대 사학과 하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서울법대 중퇴라 그랬었어요. 서울법대 중퇴. 서울법대도 아니었는데 서울대학교 그 당시는 그냥 학부로 모집했던 때래가지고 그냥 1학년 5월 달에 잘렸는데 그걸 서울법대 중퇴 이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아 정말 고대가 좀 너무 심해졌네요. 돈이 많이 부족한가요? 왜 이러지? 이 고대 노동대학원 교수진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교수진 명단이 정말 은수미, 조국, 정말 문재인, 김상조, 아 진짜
뭐 이정우 이런 사람들 뭐 옛날에 노무현 때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 다 빤한 사람들 아니에요? 조정래는 교수를 할 수가 있나요? 저 사람은 대학은 나왔나? 대학교 졸업은 했나? 이걸 교수진 명단이라고 참. 아직도 박원순 하버드라고 알고 계신 분 계시네요. 저 비지팅 스칼라 같은 거 간 건데 그걸 하버드 뭐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뻥을 쳤었죠. 그리고 뭐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책을 다 읽었네 어쩌네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하고 코미디했죠. 네. 어찌됐거나 이분 5위로 돼가지고 총장 대신 정치력 뛰어난 정진택 총장 뭐 자식 문제라든지 학위 문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비 부정 수령이라든지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을 입학 취소시키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정진택 총장이 지금 맡고 있을 거거든요. 뻔한 거죠 이거는. 이 양반이 지금 이 다 초청하지 않았겠어요? 박원순, 뭐 문재인, 은수미, 조국 여기 조국을 올려놨으니까 고대 노동대학원에 교수진으로 올려놨는데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뭐 장하성 뭐 이런 뻔한 거 아니에요? 김상조, 이러다 보니 뭐 어떻게 조민을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는 거죠. 네, 이따가 육봉달하고 이렇게 합성한 사진도 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육봉달 사진하고 합성한 사진부터 차분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군대까지. 네, 정말 이 정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 군대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SM그룹이라고 삼라마이다스라는데 우오현 회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낙연 총리 동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동생 문재익 또 다 이 삼라마이다스 그룹에 작년 8월에 입사해가지고 한 사람 둘 다 뭐 한 사람은 어디 저 삼한기업인가 거기 회장으로 들어갔고 그 이낙연 총리 동생은요. 그리고 문재인 동생은 무슨 해운 쪽에 사장급으로 들어갔다. 네, 대통령과 총리 동생이 여기 들어갔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취직시키면요, 이거 뇌물이에요. 다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총리가 자기 동생을 집어넣었으니 이건 뭐 완전히 대통령 총리를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대통령 문재인이 어디 외국 나갈 때마다 이 우호연이 따라 나가니까 얼마나 세 보이겠어요. 이러니까 군인들이 또 알아서 기느라고 육군 34단에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을 해놨네요. 1년 됐다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위촉한 거죠. 작년 8월에 그 동생들 둘을 딱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문이 쫙 퍼지니까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1년 됐다고 해가지고 이 오픈카에 태워서 저 병사들 저거 세워가지고 저 별 2개 베레모 씌워서 저거 사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국방일보에 나와서 알려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뭐 단순히 그 기업인이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군인 사열을 돈으로 팔아먹는 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건 단순히 돈으로 팔아먹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단장이 이 사람 보고 자기 진급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명예사단장이라고 해가지고 별 2개 붙여서 저 베레모 씌워가지고 이거 사열한 겁니다.
링크를 보여드리든지 해야지 뭐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진. 네. 고대 노동대학원의 네. 아, 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네. 뭐 자꾸 그거 헷갈리시면 저기 제가 이걸 뭐야 링크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하여간 찾아보세요. 고대 노동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진입니다. 아, 그냥 노동대학원의 교수진이 만일에 적으면 전 말이 안 되죠.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고 지도자 과정 교수진이니까 그냥 뭐 자기들 올려주고 싶은 사람들 다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인, 신달자 시인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는 건데 교수진이라는 이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노동대학원 교수. 아니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다 빼죠. 사람들은 고대 교수 이렇게 하는 거죠. 교수진의 이름까지 올려 있으니까. 네. 자, 지금 뭐 대학과 군대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미국과 한국은 지금 70년 동안 동맹이고 혈맹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 때는 상상 못할 파장, 한국이 만일에 유지 요청을 거부하면 퍼펙트 스톰이다. 이게 동맹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원인부터 따져보시면 2012년에 김능환이라고 왜 대법관인데 무슨 뭐 편의점 하겠다고, 대법관 끝나고 편의점 하겠다고 생쇼하던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1심, 2심 다 져가지고 올라온 징용공 사건을 건국하는 심정으로 다시 쓴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대법원에서 이기게 해주는 판결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깨버리고 한 사람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써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때 신일철 죽음입니다. 신일본 제철의 후신이라고 하는데 그 후신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연결을 했고, 근데 그 판결이 파장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내내 외교부나 뭐 여기를 통해서 대법원에 그 판결을 내지 말아달라, 후속 판결을 내지 말아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외교 문제니까. 근데 원래 외교에는 사법자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에 사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최악의 외교관은 법관, 그러니까 법률가란 말이 있거든요. 법률가와 선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외교관은, 가장 최상의 외교관은 상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걸 이 정권 들어와서 사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습니다. 징용공들 추가로 더 인정해주는 판결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개인에 대한 배상은 대한민국이 하기로 한 게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개인에 대한 배상을 따로 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받아서, 대한민국이 다 받아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6억 불을 다 받아가지고 개인들에게 따로 배상해주겠다.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 기업한테 돈을 내라는, 한국 개인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한테 내라는 판결을 냈으니 일본이 반발을 하죠. 근데 그 반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일본이 경제 제재 조치를 내놨잖아요. 경제 제재 조치를. 근데 거기에 엉뚱하게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을 한 겁니다. 경제 제재 조치를 했으면 경제 제재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소미아 파기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난리 났죠. 이건 한일 간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MB 시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가 2016년에야 체결을 한 건데, 그걸 깨겠다고 나섰으니 미국에선 당장 어떻게 의심하냐. 이 정권 자체가 정권이 친북 친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해가지고 가장 이익 보는 건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가장 손해보는 건 한국, 미국, 일본인데, 이걸 왜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한 싸움을
이걸 걸어서 파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성명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이유가 단순히 지소미아 뿐이 아니라 이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경제 제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맞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은 모든 걸 벼랑끝 외교를 하잖아요. 우리 다 배째일 테니까 너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 그게 북한식 외교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적도 아니라 동맹을 상대로. 이러다 동맹관계 깨집니다. 일부러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깨기 위한 거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일본은 이미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권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일본 언론을 보십시오. 그런 게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만일에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런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의 친북성,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 정보기관들은 진작부터 한국에다 정보를 주면 북한으로 들어간다,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저런 정도 경고가 나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저런 식의 경고는 동맹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거의 적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미국에선 지금 두 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오늘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입국을 하죠. 오늘 MCM이 열립니다. 밀리터리 군사협의회가 열리는데 여기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또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래서 미국의 별 넷이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보협의회 미국 국방장관까지 해서 SCM이죠. 내일은 그게 열리는데 여기서 오늘과 내일 사실 뭐 현안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부리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다가 그러고 나서 접는 거. 이게 이제 당연한 합리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문재인이 또 이상한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그냥 파기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방법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레짐 체인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페코님 감사합니다. 김일성이 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70년대 초반부터 각근 이론이라고 해서 가세 양쪽 끈 한쪽이 한일 우호 한쪽이 한미 동맹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갓이 날아간다. 한국의 안보가 날아간다. 이게 북한의 오래된 정책입니다. 오래된 정책. 그런데 그걸 지금 두 각근을 동시에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은. 그러면 이 정권은 결국 간첩이라는 게 뭐냐면 적국에 이익을 주는 게 간첩입니다. 뭐 여적죄까지 갈 것도 없이 간첩이라는 건 적국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간첩인데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국에 북한이나 중국에 이익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율TV님 감사합니다. 답안지를 던져주고 그대로 대답하라는 수준인데 그것도 싫어하는 거 보면 간첩이 확실함. 네. 지금 미국은 뭐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판 성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늘 감사합니다. 네, 황대진 건축가님. 저희가 괜히 저희 이 머그컵에다가 이걸 그린 게 아니라요. 괜히 이걸 그린 게 아닙니다. 괜히. 네? 이거 저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을 아직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때 반일 분위기 팽배할 때 굳이 일본에 가서 무토대사나 그 여성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인터뷰를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일본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언론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무토대사나 그분 저 아베 측근이라고 하는 그분도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방송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 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존심? 지금 말씀 잘하셨네. 생존의 자존심이. 우리는 한미동맹 한일 우호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생존이 당장 위험한 겁니다. 안보도 문제지만 경제도 박살나요. 제가 강의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의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차 하청업체의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차 하청업체의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켈리장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과장, 대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잘해서 원만하게 계속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게, 그게 생존의 비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청업체를 이제 5년 맡은 CEO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부장 이사하고 다 싸우고, 현대자동차 부장 이사하고 다 싸우고, 술 먹다가 술잔 집어 던지고, 케이크 1년 됐다고 CEO 된 지 1년 축하드린다고 케이크 선물을 하는데 단 거 못 먹는다고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당장 하청 끊겠다고 나오죠. 당장 물량 줄이자. 일단 처음에는 물량을 줄이자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청 끊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 경제가요, 그냥 미국이나 일본의 1차 하청업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경제 대국인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찢어 발겨서 나눠주면 국민들이 행복해할 걸로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하고 다 싸우고, 뭡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어디하고 비교해야 돼요? 중국은 오히려 우리의 이 하청업체 2차 벤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2차 벤더 정도이면서 미국하고 일본의 1차 벤더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청이 끊기면 우리가 중국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일본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중국 바라보고 경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업체지 우리한테 하청 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쿠아지님 말도 안 되는 정부. 네. 그래도 이 정부에 정말 아주 애국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소미아는 파기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희망해 봅니다.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 아주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걸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2일 근처쯤 가서는 이제 결국 꼬리 말고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총력으로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 전 사실은 외교가에서는 동맹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건 보통 최후 통첩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하고 나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사실상 전쟁하자는 말인데 저런 말은 동맹한테 쓰는 말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쓴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쓴 말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식이죠. 북한식 외교가 이건데 북한식 외교가 소위 말하는 고슴도치 외교, 벼랑끝 외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 더 이상 인내를 못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 못하면 미국에 뭐 핵탄두라도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트럼프가 압박을 느낄까요? 동네 깡패가 FBI에 대고 FBI에 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네 그러면 FBI가 겁을 먹습니까? 그동안은 계속 뭐 다른데 노동신문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외곽으로 쭉 하다가 이번엔 아예 김정은의 국무위, 김정은이 지금 공식 명칭이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의 국무위는 국무위원이 5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명의로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는 건 지금 정말 이제 북한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낸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의 압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더 이상의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연말을 처음에 제시하고 연말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연말이면 김정은 돈이 다 떨어지는 거죠. 도저히 더 못 버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제재를 풀어달라. 단순히 연합 공중훈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재 풀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 근처에 있는 뭐 조선족 이런 사람하고 통화해서 그 사람들이 또 북한하고 연락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북한의 급변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에도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어떤 시안을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 걸로 봤을 때 연말까지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플래티 크래프트님, 한 명의 똥멍청이와 한 줌의 추종자들이 7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이 나라를 말아먹네요. 예측 불가라서 더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측 불가라서 두려워요. 이게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on the right track,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트랙을 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트랙을 확 돌려서 다시 퇴보하고 망해가는 트랙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정권 유지는 해야 되니까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그런 방법은 결국 정권 바뀌는 것밖에 없죠. 2년 반? 뭐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2년 반?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지난번 탄핵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총선 지나서 지금 만일에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라고 하면 총선을 최대한 승리해서 빨리 정권을 교체하는 걸로 가야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와인이랍니다. 네,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문X. 네, 진짜로 미국 슈퍼마켓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와인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뭐 문X만 쫙 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정말 빨리 조속히 문X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말 다 같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문재인 한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빨리 끝장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뭐 야당 소식으로 좀 가봐서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이유가요. 국회 선진화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저 선거법 100만 원하고 똑같습니다. 5년간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날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 60명 자유한국당에 지금 60명이 입건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 선진화법상 국회에서 뭐 회의 방해를 하거나 폭행 뭐 이런 거 행사하면 500만 원 이상일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단순 폭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요. 단순 폭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폭행은 사실 금고 이상 나와야지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는데 폭행으로 금고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 의원들은 뭐 부담 없이 가서 경찰 조사 다 받고 뭐 벌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나와도 뭐 그만이니까 뭐 50만 원, 100만 원도 잘 안 나오죠. 벌금 상해 주수로 보통 한 주 나오면 50만 원, 두 주 나오면 100만 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해가 없기 때문에 폭행으로 뭐 그렇게 기소유예하겠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받았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은 안 가셔도 된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고 혼자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를 보니까 뭐 이거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거라서 이건 국회 선진화법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검찰은 기소하겠죠. 그래도 검찰은 기소할 겁니다. 검찰은 제가 볼 때 기소하고 상당수 좀 행위가 심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징역 1년 정도 구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받는 의원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다른 의원들은 뭐 출석이 안 하겠죠. 출석 안 해도 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60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때릴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불구속 그냥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법원 손에 달린 거죠. 네. 결국 유재수는 이제 구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건 이제 뭐 구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이 수사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일단 유재수가 그 여러 회사들한테서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일단 뇌물죄로 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감찰 무마 쪽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물이 빨리 나오니까 감찰 무마는 저건 이제 유재수 본인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조국선에서 무마를 시킨 건 맞는데 그게 그냥 판단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유재수가 어디다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한 건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완전히 달라요. 유재수는 지금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하다가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죠. 근데 사표를 냈는데 수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재수는 이걸 보면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 많이 해가지고 자료도 나오고 거기 관계자들 쭉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위원회 시절에 유재수의 지시로 펀드사들 편히 봐줬다라는 진술까지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유재수는 곧 구속되고 그리고 유재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조국의 혐의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바로 그 조국 오늘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수능 시험 날이라서 이게 뭐 사람들 관심이 네, SHA님 고대 정진택 총장, SK 최태원 문재인 정권의 카르텔을 의심해야 할 듯합니다. 나중에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최태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걸 좀 알려주시죠. 네, 최태원과 문재인 카르텔 뭐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나오고 현정육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파 승리, 언론과 사법부와 헌재가 다 넘어갔는데 합법적인 문엑스 탄핵이 가능할까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세현 항상 희망입니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베스트 오케이님, 네 감사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헌재 때 거의 대부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만장일치로 탄핵됐었는데요. 뭐 네,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법부 헌재 넘어갔다에 너무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법관들은 국민 여론을 늘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네, 뭐 조국이 이제 소환되면 결국 이제 조국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일단 그 서울법대 인권법센터 거기 인턴 그 증명서를 조국이 위조했느냐 아니냐 요게 이제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웅동학원 그 소송에 관여했느냐 아니냐 이것도 큰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조국이 있습니다. 정경심은 그냥 실행자에 지나지 않아요. 정경심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것도 다 결국 조국이 이익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조국한테 가는데 이제 문제는 뇌물이 액수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대충 한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을 뇌물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억 8천만 원 외에 추가 뇌물이 얼마나 더 있느냐.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조국 선배한테 말씀드리지만 자수서를 써서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10년 이상 나옵니다. 10년 이상. 지금까지 검찰이 시간을 주고 이렇게까지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론에 얘기했으면 자수서를 써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수서 오늘 소환해서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자수서가 안 들어오면 자수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장량감경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적어도 5년입니다. 무조건. 5년이 되는 거고 실형 5년을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1심에서는 제가 볼 때 10년 나옵니다. 1심에서 10년 나오면 검찰은 아마 저 10년 구형이 아니라 한 15년 구형할 텐데 그러면 1심에서 10년 나오면 2심에서 아무리 깎아도 8년, 7년 이렇게 되지 5년까지 못 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네. 조국 검찰 출석했나요? 네. 자수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뉴스 속보 떴군요. 네. 조국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제일 뒤로 돌렸거든요. 네. 드디어 소환됐군요. 드디어 조국 소환. 네. 조국이 소환됐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9시 35분에 출석했나요? 네.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오늘 인싸뉴스는 마지막 뉴스를 조국 소환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렸네요. 그리고 저희 좀 지금 이제 바로 김 대표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검찰 앞에 가서 긴급 방송을 해야 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썸네일을 띄울 텐데요. 긴급 방송이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종 있는 거 그걸 해놓으셔야 저희가 긴급 방송을 할 때 긴급 방송이 하는지를 여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해도 하신지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보면 9시랑 7시는 늘 하니까 굉장히 이제 대기했다가도 들어오시고 뭐 당연히 하나보다 하고 들어오시는데 긴급 방송은 몰라가지고 잘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4시 라인도 이제 주로 인터뷰 라인으로 쭉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유일호 부총리, 전 부총리, 그리고 화요일은 변희재
대표 지금 대담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희 긴급 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 뭐 끊임없이 노란 딱지가 붙고 있는데 이 노란 딱지 결국 정권 바뀌어야 노란 딱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알릴레오나 김어준 방송에 노란 딱지 붙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노란 딱지 붙어서 시작하고 또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항상 노란 딱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 구독 그리고 만일에 정기 구독이 불편하시면 그냥 저희 계좌가 쫙 있잖아요. 계좌로 그냥 일회성으로 보내주셔도 저희 언제나 좋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저희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거나 저희 뭐 수입원이 이제 거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다양한 방송 인터뷰가 저희가 좀 약했는데 이제 인터뷰 라인을 좀 만들어서 인터뷰를 좀 하고 그렇게 계속 화제의 인물들을 좀 모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이건 다 결국은 돈입니다. 여러분 좀 정기 구독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라도 좀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멤버십으로 또 해지하기 편하니까 멤버십으로 뭐 등급 회원 브론즈 등급도 좋고 뭐 어떤 등급도 좋습니다. 해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1877-0665로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브론즈 등급이 되신 거 이경윤님 감사합니다. 네. 송재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구속 키원 네 황대진 거치관님 또 보내주셨어요. 한원편님 감사합니다. 미국은 라스트 컨슈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국 소환인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국 구속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네. 조국이 소환됐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싸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